바늘에 실을 깨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귀에 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실은 천에 사용하는 실이 아니고 그 가죽을 꿰맬 때 쓰는 아주 굵은 실이에요. 이제 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손으로 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실깨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꿰보도록 할게요. 자, 이 끝은 이렇게 철사, 아주 가느다란 철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철사를 먼저 바늘에다 넣고요. 이렇게 바늘에 끼고요. 바늘 귀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사의 구멍으로 실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실깨기를 잡아다니면 네, 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이 너무 굵어서 잘 안 나왔는데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을 깼습니다. 실의 길이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일 경우에 실의 길이를 조절을 못하고 좀 너무 길게 자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제 홈질,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홈질 같은 경우에 그 내가 꿰매고자 하는 길이의 2배 더하기 여유분 만큼만 실을 끄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적당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할 때 첫 매듭을 짚고 시작하게 되는데, 첫 매듭 잘 보세요. 자, 실 끝을 바늘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올려놓은 실을 잘 누릅니다. 그리고 이 실을 바늘에 한두 번 감아줍니다. 한 번 감으면 매듭이 좀 작기 때문에 2번 정도 이렇게 감고 풀리지 않게 다시 왼손으로 잘 눌러주고요. 바늘 끝을 쭉 잡아 뺍니다. 끝까지 빼는 동안 끝까지 왼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렇게 매듭이 잘 지어집니다. 자, 첫 매듭.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할 것은 이제 다른 천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천은 이제 평직이에요. 평직은 겉과 안이 같아서 그 겉, 안 구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초크펜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그었죠. 여기 이 선 그은 선은 완성선이라고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선은 시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크선을 그은 쪽은 안쪽인 거예요. 안쪽에다가 그어야지 여러 가지 표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다 금을 긋고요. 왜 그러냐면 안쪽에서 뒤집어서 바느질을 해야지 뒤집었을 때 시접이 옷감에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겉과 겉을 대고 이렇게 마주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이 되고 여기가 천의 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요 선을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천을 이어주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시침질이라는 건데요. 시침질은 본 바느질을 하기 전에 임시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천이 밀리지 않게 바느질을 하는 동안
이렇게 천이 이렇게 밀린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고정해 놓는 바느질을 시침질이라고 합니다. 시침질은 실로 하는 시침질이 있고 시침핀을 이용해서 하는 시침질이 있어요. 먼저 실로 하는 시침질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작이죠. 그러면 첫 매듭이 앞으로 이쪽으로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시침질한 이 실은 나중에 잘라 버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직선일 경우엔 촘촘하게 시침질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고정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 이렇게 떠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정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 떠서 또 당겨주세요. 그리고 또 고정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 당겨주고요. 또 살짝 당겨주고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두 천을 살짝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매듭은 끝매듭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끝매듭은 뒤에서 짓건 앞에서 짓건 상관없다고 했죠. 나중에 잘라 버릴 거니까. 자, 끝매듭을 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실이 끝난 요 지점 바로 근처에 옷감을 살짝 뜨세요. 한 두세 올, 실 두세 올 정도 되게 이렇게 살짝 뜨고요. 이 실로 아까 첫 매듭처럼 실이 굵으면 한 번 감아주고 실이 만약 가늘다면 두 번 감아주고 역시 왼손으로 누른 다음에 오른손으로 쭉 뽑아줍니다. 뽑을 때 왼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매듭이 생기는 걸 확인할 때까지 이걸 놓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끝매듭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핀으로 시침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완성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완성선에서 시작해서 시접 쪽으로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성선에 직각이 되도록 핀을 꽂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선 부분에서는 아까 실로 시침할 때처럼 듬성 시침을 해주고요. 곡선 부분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곡선에서도 역시 시침 핀이 들어가는 곳이 완성선과 수직이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천을 잇는 방법 중에 하나인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바느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바늘을 잡는 방법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잡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뒤에 이렇게 받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내지는 예쁜 방법인데요.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천에 겉과 겉을 이렇게 맞댔습니다.
자, 홈질은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데 매듭이 앞으로 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첫 매듭은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침핀으로 지금 시침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왼쪽으로 한 땀을 갑니다. 한 땀 간 만큼 뒤에서도 같은 간격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뽑아주고요. 또 같은 간격으로 또 같은 간격으로 한 땀, 두 땀, 세 땀 이렇게 한꺼번에도 가기도 합니다. 박음질은 홈질보다 좀 더 튼튼하게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은 내가 바느질할 부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땀, 한 땀 건넌 여기 부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매듭이 뒤쪽에서 오도록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홈질은 이쪽으로 가죠. 전진 방향으로 가죠. 근데 박음질은 뒤쪽으로 백을 한번 한 땀을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땀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시침핀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죠.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쪽에서는 한 땀을 뒤로 가고 저 안 보이는 뒤쪽에서는 두 땀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땀을 가는 거죠. 뒤에서는 이렇게 자,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박음질을 응용해서 반박음질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반박음질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은 한 땀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뒤로 한 땀 가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박음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갔죠. 반박음질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땀에서 여기에 맞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 사이 반쯤에서 반만 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로 가는 한 땀, 여기는 또 한 땀, 또 한 땀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한 땀 가고 이 뒤쪽에서는 세 땀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는 튼튼하게 바느질 하는 것 효과도 있고 속도가 조금 더 박음질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성큼성큼 가게 되는 거죠. 자, 바느질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 부분을 솔기라고 하거든요. 바느질 되기 전에는, 바느질 하기 전에는 시접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다 완성했을 때는 이 부분을 솔기라고 해요. 이 솔기가 이렇게 보니까 실이 이렇게 풀려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실이 풀려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휘갑치기를 해보겠습니다. 휘갑치기는 이제 이 솔기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게 옷이라고 치면 이게 안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서 이 솔기를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서 이렇게 다림질하면 가름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헛솔이라고 해요. 휘갑치기는 이제 헛솔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풀림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자, 매듭, 첫 매듭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감듯이 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하면 더 모양이 좋겠죠? 이렇게 자, 단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맛단이나 바짓단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겠죠. 한 뭐 1cm 정도 이렇게 시접을 넣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단을 접어 올립니다. 이쪽이 안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겉이 되고요. 자, 시침을 이제 했습니다. 먼저 감침질을 하겠습니다. 감치기는 매듭이 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실제 바느질을 할 때 이렇게 굵은 실을 쓰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굵은 실을 썼고요. 실제는 가느다란 실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이 뜯어졌을 때 이 단을 붙이면 이 실이 이쪽 겉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천과 색깔도 같고 가느다란 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너무 많이 건너가지 말고요. 이 정도 건너가서 살짝만 뜨면서 이 끝과 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간격만큼 옆으로 이동해서 살짝 뜨고요. 겉으로 이 겉감과 안으로 접어진 단을 아주 조금씩만 이렇게 살짝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아주 조금 바느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색으로 같은 색 실로 바느질을 하면 이제 잘 보이지 않겠죠. 계속 반복할게요. 옆으로 이동, 밑에 조금 뜨고요. 위에도 조금 뜨고요. 이렇게. 단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그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그르기는 실이 거의 보이지 않게 꿰매는 방법이에요. 처음 시작도 이제 이렇게 매듭이 없는 안 보이는 곳으로 감추고요. 이 천하고 여기 단하고 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한두 올만 뜨는 거예요. 한두 올. 이렇게 한두 올만 뜨고 이 실이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 아까 내려갔던 그 실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찔러서 여기 접혀 있는 부분으로 바늘이 지나가는 거죠. 실과 바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공그르기 할 때 실을 이렇게 굵은 걸 쓰면 안 되겠죠. 가늘고 색깔도 같은 색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서 최대한 실이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고 실을 한두 올만 뜨는 거죠. 한두 올 뜨고 다시 올라와서 접힌 경계를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접힌 부분을 따라서. 단처리하는 방법 중에 세발뜨기라고 있습니다. 세발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천매듭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집어넣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지금 실이 이쪽 단 쪽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떠주세요. 살짝. 살짝 떴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위에 한번 떴으면 이 아랫부분에 또 살짝 뜨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아래, 그 다음에 위, 아래, 위, 아래 번갈아 가면서 살짝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 이거 세발뜨기는 그 모양이 그 새의 발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단을 이을 때도 쓰지만 장식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바느질 방법입니다.